이무리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초등 영어 수능까지 로드맵을 말씀드리면서 그 뒷부분에 영어의 6대 영역에 대한 꿀팁을 방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의 영어의 6대 영역이 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까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6가지 영역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것이 그냥 시험 영어 잘하는 영어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로서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쌓아가면서 시험 영어까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저희 학원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수능이지만 수능이라고 해서 언어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원들은 5학년, 6학년 됐으면 이제 언어는 그만하고 언어를 스피킹 거 잘해서 뭐 쓸 것이냐, 그거보다는 그냥 독해를 잘하고 문법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향도 많고, 실제로 학원들이 다 이제 그런 시험 중심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수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수능 폐지론도 있고, 또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서 보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늘어나고 특히 말하기, 쓰기의 비중이 늘어나므로 아이들이 말하기, 쓰기, 언어로서의 영어 실력도 계속해서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영어로 자기의 전공 서적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직이 안 된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요. 뭐 운동선수로 나가더라도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우리 이제 K 문화가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이의 미래, 불확실한 이 미래 가운데서 언어의 영어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언어 영역을 키우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시험 영어와 언어적 영어를 같이 동시에 키워가는 진짜 실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언어에는 6대 영역이 있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 이렇게 6대 영역입니다. 이 6대 영역은 다 각각의 영역이어서 말하기를 잘한다고 해서 리딩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 그 잘하는 영역이 다 다른데요. 골고루 이렇게 성장을 해야겠죠. 이 성장하는 6가지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수능으로 가려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렉사일 지수 1200 렉사일이 상위권 진입 안정권이고요. 1500을 넘어야지 최상위로 갈 수 있습니다. ER 점수대로 한다면 9점대의 지문이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점대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초등의 시기에 책 읽기, 리딩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둔 다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리딩과 언어적인 부분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역, 리스닝을 말씀드릴게요. 리스닝은 이제 초등 때부터 혹은 그 이하 영유아부터 쌓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언어의 기본은 리스닝이고요. 리스닝부터 차곡차곡 즐겁게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게 좋은데, 초등의 시기에는 이제 즐거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영상 자료들을 많이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안 들리면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릴 때 습관을 많이 들여놓는 게 좋아요. 초등 때 이제 한글 먼저 틀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게임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집중 듣기나 리스닝은 할 수가 없다. 영상 보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스닝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유치의 시기가 더 좋고요. 이 초등의 어린 시기 때는 영어로만 즐거운 콘텐츠를 관람하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노출해 주는 것이 좋죠. 특별히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소리 영어라는 것을 하는데요. 소리 영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리 영어는 애니메이션을 입에 붙이는 카핑을 해서 똑같이 더빙을 하는 것처럼 애들이 그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말하는 그런 학습법을 소리 영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초등의 아이들에게
일단은 귀가 굉장히 좋아지고 리스닝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우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어의 굉장히 다른 주파수, 고주파와 한국어는 저주파인데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주파를 듣지 못하는 그런 갭을 없애주고 귀를 튜닝해주고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소리 영어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그 들렸던 영어를 말하고 입에 붙임으로써 또 이렇게 스피킹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소리 영어를 통해서도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소리 영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리 영어를 못하더라도 많은 소리에 노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책을 기반으로 책에 나오는 음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오디오북이라든지 청독이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 사용하시면서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리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딩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리딩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즐겁게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지 많이 읽고 즐겁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픽션 리딩을 읽는 겁니다. 원서를 가지고 한다는 거, 책 즐거운 스토리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수능에서의 지문은 어땠습니까? 수능에서의 지문은 다 non-fiction이죠. 그래서 역사, 사회, 과학 이런 지문들인데요. non-fiction을 하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non-fiction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학년 때까지는 fiction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읽기 지구력을 위해서입니다. 읽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리딩에 짬밥이 차오르면 한 3점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non-fiction 리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나 역사나 과학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딩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의 흥미에 따라서. 그러나 아이들이 대체로는 스토리를 통해서 읽는 힘을 기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즈로 나온 책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3점대, 4점대까지 챕터북을 쭉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5학년 때부터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제 수능이 non-fiction 지문이라고 했죠. 다양한 경제, 과학, 사회, 뉴스 이슈를 다양한 질문을 읽게 해주는 게 필수인데 이때부터는 정말 이러한 글들이 많은 것으로 읽혀주는 게 좋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리딩 학습서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라즈퀴즈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라즈퀴즈에 나오는 지문들이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non-fiction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필수로 라즈퀴즈를 해라. 라즈퀴즈가 이제 어린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문이 A부터 Z까지 레벨이 있고 C도 0부터 1, 2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C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학년에 오히려 필수적으로 하루에 3권 이상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문으로 이제 쌓아가도 좋고요. 아니면 뉴스 기사를 읽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읽힌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구조 이해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해석 훈련을 시켜서 해석을 한국말로 어떻게 말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하는지 이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주제를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속도 훈련은 이제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수능 지문에 9점대의 지문을 읽을 때에 느리게 읽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느리게 읽는다면은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그 점수에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시계를 재서 아니면 혹은 굉장히 빠르게 읽는 훈련을 통해서 리딩 유창성 훈련, 속도 훈련을 길러서 빠르게 읽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원서로만 이제 4학년 때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원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리딩의 그 읽는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원서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리딩 구조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모호하게 그냥 뜻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리딩 스킬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요,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뉴스 기사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애니타임즈라든가 이런 거 구독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이 되게끔 해석하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법을 또 설명해주고 잡아주고 아이들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딩 스킬이 굉장히 좋아진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베이스로 이제 넬트라는 국내 입시 기반의 테스트를 보는데 원서 학원인데 그걸 왜 보느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물론 출판사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입시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와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고학년들은 4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럼 그 넬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문법, 듣기, 어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오각형으로 이제 보는데 거기서 원서 리딩을 많이 했어도 애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 뜻을 모르는 애들은 그 리딩 독해 능력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높이 올라갔고 실제로 AR 지수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게 뉴스 기사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속도 훈련을 하는 걸 통해서 빠르게 읽기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죠. 네. 세 번째, 라이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팅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1점대 친구들은 문장 한 줄을 쓰는 것, 아니면 카피라이팅을 하는 것, 자기가 주어를 가지고 you, are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다른 문법의 문장 구성해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줄 문장 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두 번째 스텝은 요약쓰기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스텝은 의견 쓰기,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할 수 있게끔, 글로 쓸 수 있게끔 쓰는 것이죠. 9단계가 되면은 한 이제 2점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점대부터는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점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막 스피킹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으로 해서 자기만의 글을 한 바닥씩 쓸 수 있게끔 가능하면 많이 써봐야 글쓰기가 늘거든요.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도 많이 가능하면 쓰게 해주는 게 3점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걸 해주시는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북마인드 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매직 주스라는 주제로 아이들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한 바닥씩 쓰게 해줬는데 매직 주스를 마시면은 슈퍼파워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게끔 선생님도 약간 질문을 해주고 인트로를 잡아준 다음에 아이들이 창의적인 글쓰기를 쭉쭉쭉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제 글쓰기 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에세이 라이팅이라고도 하죠. paragraph writing 부터 에세이 라이팅까지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라이팅 프레임워크이라든가 이제 이런 시중에 나온 라이팅 교재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교재들인데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메인 센텐스부터 서포팅 디테일을 잡는 거, 그다음에 클로징 센텐스까지 이제 잡아가는 부분까지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이제 라이팅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 내신 수행평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로 글쓰기를 할 수 있고 발표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을 서술형 문법으로 문법에 맞는 라이팅을 해서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서술형이나 내신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죠. 이제 네 번째, 스피킹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2026년부터 바뀌어진 교과 과정 중에 프레젠테이션 하기라는, 제시하기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제시를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생활을 영어로 표현하고 제시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회화를 하고 Hi, how are you? 하면은 뭐 이렇게 I'm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회화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묘사하기, 어떤 그림을 던져주고 묘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는요. A girl is sitting on a chair.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약해서 말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summary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거기다 플러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나아가서는 뭐 디베이트하기 또 혹은 토론하기 이렇게 이제 그 단계별 스피킹 훈련이 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도 원서를 가지고 하지만 원서 리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퀴즈만 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고 또 영어로 요약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는 또 디베이트하는 작업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충분히 평소에 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뭐 초등학교는 좀 더 쉽겠고 중학교 수행평가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팁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원서 읽고 북토킹 하는 거, 리텔링 하는 연습, 썸머리 하는 훈련,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이제 vocabulary 해서 어휘예인데요. 어머님들은 많은 분들이 스펠링을 외우고 테스트를 보고 동그라미 맞고 요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거보다 이제 어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어휘를 언제 써야 되느냐. 어휘는 언어로서 영어에도 필요하고 시험에도 필요합니다. 언어로서 영어 할 때는 그 단어를 자기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아는 거가 어휘를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시험을 볼 때는 뜻을 쓰시오 이런 시험보다는 그 지문에서 뜻을 이해하고 이제 답을 맞추는 데 있겠죠.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서 습득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어휘들로 이제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해하고 하면은 되고 스펠링은 시험에서 에세이에서 에세이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스펠링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수 단어들은 스펠링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어휘도 따로 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 책을 많이 읽고 어휘를 습득하는 것 이것도 너무 좋지만 어휘를 넌픽션 어휘라든지 필수 어휘를 암기시켜주고 스펠링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수능까지 갔을 때는 이제 1만 단어를 향해서 1만 어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 어휘의 암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암기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암기 재시험 이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라도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계속 잊어버리고 우리의 뇌는 단기식으로 암기를 했을 때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쌓아놓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인데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저희는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냈어요. 방법을 찾아내서 예를 들면 중학 필수 어휘라든가 이제 능률 어원이라든가 수능 단어 이런 것들을 300개, 400개씩 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줌으로써 장기 기억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딱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도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휘만 하위로 해서 85%였어요. 굉장히 이제 하위권이었는데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화해서 한 결과 아이들이 상위 5%가 되었다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휘를 확 치고 올라가니까 AR 지수도 확실하게 올랐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300개, 400개를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했더니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웠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할 때 이제 어휘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고 느껴주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시되 조금씩 어휘 노출도 해주고 5학년부터는 1만 단어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문법을 왜 배워야 되나요? 꼭 문법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나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문법은 일단 실용적인 문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글을 말해야 돼, 글을 이해해야 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는 실용성이 있는 그런 문법. 그 두 번째는 K문법이라고 해서 한국용, 중학교 내신용 대비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써야 되고 조동사, 부사 이런 부사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국말로 한국식 개념을 알아야 되는 문법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컨셉이 되면
또 수능에 있어서의 독해용 문법도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문법을 위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독해를 통해서 문법을 파악하고 답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수능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이 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이제 학원에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꿀팁은요. 첫 번째는 올바른 문장을 많이 보고 입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을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문장 카드라는 학습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정윤수 원장님한테 배운 방법인데요. 올바른 문장을 계속 입에 붙여가면서 그 문법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She goes to school, I go to school 이런 문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이 문법을 계속해서 올바른 문장을 봐서 입에 붙이고 한국말 뜻을 보면서 바로 변환할 수 있게끔 3분 안에 몇 개의 문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천일문이라든지 이런 교재들 좋은 문장의 교재를 가지고 반복해서 입에 붙이는 훈련을 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올바른 문장에 대해서 익히는 체감,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 감각을 먼저 끌어올려서 문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K문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문법의 기본이기도 한 이 정확한 개념을 익힌다라는 것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개념을 다 알아야지 문제를 그 다음에 풀고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이게 약간 이제 수학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좌뇌가 강한 친구들이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 팔품사, 동사 종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개념을 완전히 익히는 훈련들, 또 질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 학습법으로 진행을 해서 K문법까지, 내신용까지 협력을 하고 그 이후에 독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딩 지문에서 나오는 문법을 익히고 해석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문법을 실제 지문 속에서 문법 확인을 해보고 해석을 많이 해보고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훈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야 될 산들이 이렇게 6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자, 오늘 꿀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이들이 6가지의 영역을 이렇게 언어로서도 챙기고 또 수능 대비하기 위한 시험용으로도 잘 대비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확신을 위한 불안하지 않고 영어는 이렇게 6가지 영역을 잡고 가면 되겠다 라고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그 로드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옆집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걱정해하지 마시고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이렇게 되면 돼 라는 확실한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우리 아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초등 4학년 때까지 집중해야 될 거 뭐라고 했죠? 네, 리딩은 AR 지수 레벨 관리를 통해서 아이의 책 읽기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리딩에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언어로서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스피킹과 라이팅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는 수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일반 단어를 향해서 단어 훈련을 하기, 다양한 논픽션 지문을 많이 읽어 나갈 것, 또 세 번째는 올바른 문장을 체화해 나가면서 문법을 개념을 익히고 문제풀이 혹은 구조화된 해석을 하는 그런 문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렉사이를 많이 만들어 놓는,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 고등학교 때 진입했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풀을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 놓는 것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수행평가가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모국어가 되지 않으면 수능 지분도 이제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영어 선생인지 국어 선생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국어의 중요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선생이지만 국어가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이 그런 추론 능력이라든지 독해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어도 같이 챙겨가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유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추론, 독해, 요거 추천드리고 같이 국어를 챙겨가면서 영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진짜 실력을 키워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물론 할 게 많죠. 할 게 6개를 해야 된다니 6개 영역을 어떻게 써야 되나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